이 아이를 가지면 이제 진짜 정신 못 차리는 내 배우자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종종 있으셨어요.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셨죠. 제가 뭐 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느 아내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미 이제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 가정에는 정말 관심도 없고 아이한테도 별로 관심도 없고 계속 밖으로만 이렇게 나돌았답니다. 남편은 허구한날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 좋아했고, 그 와중에 뭐 술집 드나들면서 뭐 여자들하고 어떤 성매매도 이제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제 유사 성행위 하는 그런 이제 마사지 샵 같은 데서도 이제 몇 번 아내한테 이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 부부는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웠죠. 이제 둘째는 절대로 낳지 않기로, 이제 첫째만 잘 키우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항상 이제 피임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아내도 계속 이제 밖으로만 돌고 있는 남편과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어떤 계속 이렇게 밖으로 도는데 어느 달부터 생활비도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줄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나가서 이제 돈 쓸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 생활비를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엄청 고민했다고 합니다. 뭐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성실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 자신을 뭐 위해서 뭐 아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이 왜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어떤 인성을 가진 남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제 둘째는 낳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남편이 좀 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에 좀 더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는 피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피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차례 그런 관계를 가진 이후에 진짜 어렵지 않게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와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나 임신했어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분명히 가족끼리 그렇게 세워놓고 왜 아기를 가졌느냐, 낳지 말아라, 빨리 가서 지워라.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이 둘째를 낳으면 내 남편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아이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남편은 어떨까요? 과연 이제 둘째까지 생겼으니까 정말 가장으로서, 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답니다. 아니, 오히려 좀 더 심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한테 이 아이는 네가 원해서 낳은 아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그 둘째를 이렇게 몇 번 안아준 적이 없었다고 해요. 마치 꼭 뭐 남의 애기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아내분이 좀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세상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뭐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뭐 미울 수 있겠죠.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 사람 인성이 그런 것을. 그래서 결국 이제 이들 부부는 항상 싸웠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싸웠답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을 하자고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 아내가 이제 100일 된 아기 놓고 첫째도 그냥 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남편은 황당하죠. 아니, 분명히 가족 계획까지 세워서 낳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지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려서 아기를 낳더니 자기하고 못 살겠다고 아기 다 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이제 열이 받는 거죠. 황당한 거죠. 물론 그 남편도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전적으로 이 아이, 특히 이 둘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이 아내한테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내는 남편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지의 몸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 부부는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고 이 아이들은 그 남편의 그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그 아내가 양육비도 안 준대요. 그리고 양육비 달라. 이제 이 남편은 괘씸하니까 너 양육비라도 부담 져라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처음에 몇 번의 연락 받다가 지금은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너 나중에 보자 이러고 일단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또 다른 어떤 뭐 30대 초반의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아이는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남편이 이 결혼 생활에 진짜 별 관심이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아내분의 이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 역시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왜 남의 신세까지 망치려고 왜 결혼을 한 거지? 그냥 자기 혼자 살지.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야 맞는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뭐 결혼했으니까 이 남편은요 이 술집을 정말 자기 집 드나들지 아니 오히려 자기 집보다도 더 술집을 드나들었대요. 술집 드나들고 맨날 들랑달랑 하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술집 종업원들하고 뭐 2차도 나가고 그러니까 성매매도 하고 이제 그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자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아 이 사람이 2차로 성매매까지 했구나라는 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대화 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약간 좀 동안이라 이제 밖에서는 자기가 이제 총각이라고 하고 이제 좀 다녔나 봐요. 그리고 또 일단 이런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과 뭐 부킹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날 만나서 그날 즉석 만남을 갖고 또 그날 또 어떤 불륜 관계를 갖고 이러한 것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답니다. 이것도 아내분이 이제 다 증거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놈의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기에 닥치기는 했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그랬답니다. 야, 너 아기를 가지면 어떠냐? 남자들은 아기가 생기면 가정에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낀다더라. 그때부터 철이 든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 근데 이 아내분이 한 사람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또 두세 군데서 또 들었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해서도 그래 아기가 생기면 이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뭐 임신 과정도 뭐 이들은 뭐 아기를 낳지 말자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임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이 이제 바뀔 거라고 이제 많이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 나서 남편한테 나 임신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래도 좋아하더래요. 그랬냐 어쨌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뭐 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항상 뭐 퇴근할 때 사들고 들어오고 그 전보다 이제 밖으로 도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답니다. 이제 아내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굉장히 가졌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 아내가 이제 몸조리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대판 싸웠대요. 이 남편이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로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여기 와서 왜 있어야 되느냐? 너 친정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 아내분이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서러워서 막 이렇게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아기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한 5개월 정도는 그래도 집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막 사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라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아기 용품 사러 이렇게 막 다니고 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 말이 맞구나. 역시 내 선배들의 조언 이거는 틀리지 않는구나. 쉽게 말해서 옛말 틀린 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아기 낳고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남편은 그냥 다시 그전으로 똑같이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남편이 그럽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핑계를 대더래요. 네가 아기를 낳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옆에서 너무 괴롭더라. 너한테 되게 미안하더라.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그런데
아우 나 그걸 보니까 너하고 관계를 못 갖겠다 이러면서 또 아내를 더 등한시하고 더 멀리 하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더 심하게 계속 집으로 돌고 아내는 항상 혼자 애기 보고 남편 기다리고 이제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아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실장님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했던 아내분이 뭐 이 아내분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이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천성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는 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들과 많이 상담을 한 제 입장에서는 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말은 정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분명히 우리나라 어디선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시는 부부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다만 그 부부들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부들을 못 보고 잘 살지 못한 분들만 제가 봤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가족 계획을 세우시라라고 이렇게 저는 그냥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끝.